오늘은 오랜만에 디지차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내내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산 차주들은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도 억지로 들여야 하는,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차 차주들만 문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세금이 매년 400억 넘게 쓰였거든요. 세금에 쓰인 것에 대한 결과물이 괜찮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낭비를 넘어서 아예 속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질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왔죠. 디젤차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일단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차는 판매량이 계속 늘어났고요. 디젤차는 줄어들면서 격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다시 추월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경유 가격이 더 비싸기도 했고 디젤차 퇴출 분위기가 더해져서 구매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동력차랑 비교하면 2021년까지만 해도 디젤차 판매량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경유차 판매량을 전기 동력차가 추월했습니다. 전기 동력차에는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친환경차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옮겨 탔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기준으로 봐도 경유차는 이미 많이 밀려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휘발유차가 56만 대, 친환경차가 24만 대 넘게 팔릴 동안 경유차는 23만 2천 대 조금 넘게 팔렸거든요. 경유차가 줄어들면서 잡음도 굉장히 많았죠. 1톤 화물차 같은 사용차 영역은 아직 친환경차가 대체할 수 없다는 여론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의 미래 전망이 어떻다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작 바로 앞에 있는 문제점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사기극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을 전개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DPF 장치, 또 다른 하나는 계절 관리제라는 겁니다. 일단 DPF 장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는 매연 저감 장치로 알려져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경유차 매연이 엔진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면 DPF 장치를 통해서 매연이 1차적으로 저감되고 SCR 장치에서 요소수를 분사해서 최종적으로 정화된 공기를 배기구를 통해 내뿜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차종별로 다른데 유로6 엔진을 장착한 차들은 대부분이 이 장치가 장착된 상태로 나오고, 노후 경유차들은 나라에서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걸 왜 지원해주는 거냐면 요즘은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를 규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유입되는 해외발 미세먼지는 완전히 무시한 자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계절 관리자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기록된 데이터인데 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인 일수도 시행 전보다 늘었고 나쁨 단계인 일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친환경차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DPF 장착 지원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전기차에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시죠? 중앙정부 예산 기준으로 배터리 전기차에만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조 9,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전기차 개발 지원 사업 이런 데에 투입된 모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는 2조 원을 훌쩍 넘길 겁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고 이것저것 다 반영을 하면 7천억 정도 더 많은 예산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수소차까지 생각하면 예산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2021년에 이미 1조 4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고 작년에는 2조 4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DPF 부착 지원 예산은 2018년에만 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많아야 300억, 적게는 200억 선이었는데 2018년부터 계절 관리되다 못하 해서 디젤차 규제가 강화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확 뛰어버린 거죠. 보급 대수도 처음으로 2만 대를 넘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으로 DPF 장치를 설치한 차주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고 심지어 속임수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8년부터 보급량이 늘어났잖아요. 이때부터 장착한 차주들이 시간이 지나고 문제점을 직접 겪게 되면서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DPF 클리닝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장착이 아니라 클리닝에만 들어간 예산이 40억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문제점이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저감 장치는 클리닝
승인까지 해주지 않으면 환경 개선 측면에선 실효성이 제로라는 거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제 차주들이 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청부터 장착까지 정말 짜증납니다. 휴가만 3번이나 써야 했고 10개월마다 클리닝도 해줘야 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차면 몰라도 큰 차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연비도 안 나오고 출력도 떨어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달았을 겁니다. 차라리 지원금을 돈으로 줬으면 폐차를 고민했을 겁니다. 환경부가 DPF 보급 사업을 시작한 게 2005년이거든요. 무려 1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비용이나 품질, 장착과 유지 과정에서의 불편함 이런 게 심각한 수준이란 거죠. 제도 시행을 한 지가 언제인데 현실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많으면 되나요? DPF는 설치하는 것부터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치 과정만 8단계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 차가 설치 대상인지 지자체에 문의를 하고요. 대상이 많으면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동차 환경협회에 문의해서 지정된 공업사랑 장착 날짜를 정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록증이랑 본인 사실 서명 확인서 같은 걸 준비해야 하는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장착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정된 업체에서만 가능하고요. 장착 이후에는 3일 내에 자동차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 변경 검사랑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에서 담당합니다. 이게 없는 지역이면 다른 지자체로 갔다 와야 합니다. 구조 변경을 신청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자동차 튜닝 후 도면, DPF 장착 전후 주요 재원 대비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구조 변경 절차까지 완료되면 50일 이내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이것도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적어도 3차례 이상 시간을 빼야 한다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DPF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DPF 장치도 필터의 한 종류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정수기도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듯이 DPF 장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필터 청소를 해줘야 하고 한 번 하는 데에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클리닝 지원 예산이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생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는 3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이후로는 차주가 알아서 부담해야 합니다. 출력 저하도 문제입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때 기억하시나요? 이때 리콜 대상이었던 차주들이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도 출력이랑 연비가 나빠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DPF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 필터가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차들이기 때문에 출력이랑 연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5년 전에 4.5톤 트럭에 장치를 단 차주 인터뷰를 보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차주들이 DPF를 떼는 이유를 체감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DPF를 장착한 순간 내 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DPF를 지원받아서 장착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2년 내에 폐차를 하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런 꼼수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짜 매연 필터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장착했다는 내용인데요. DPF를 장착하면 출력이 저하된다는 민원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걸 대응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일종의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의 한 DPF 제작 업체가 2010년부터 매연 저감 기능이 악화된 DPF 필터를 별도로 생산해서 차량에 장착하고 있던 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에만 3시간에서 4시간이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출력 저하 같은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이라고 변명했는데 문제는 뭔가요? 가짜 필터라는 건 DPF 장치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고 친환경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필터 빠진 정수기를 판다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가짜 필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없었던 것도 아니란 거죠. 이 업체가 정말 괘씸한 게 가짜 필터의 존재를 차주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직원들이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DPF 장착 정책을 펼치기 전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서 차주들이 DPF 장착이 아니라 아예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현명한 방향이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가짜 필터를 사용한다는 걸 정부 차원에서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차주들한테 장착하라는 건 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과연 디젤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결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실할 수 있었는지 이런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 지원금을 챙겨간 DPF 업체들 중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는 진짜 없었을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가짜 필터를 2010년부터 팔았으면 벌써 13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챙겼다는 건데 이게 진짜 눈먼 돈이지 뭔가요? DPF 가격이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합니다. 이걸 차주한테 지원해 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DPF 업체랑 지정 공업사한테 해줬다는 거잖아요. 연비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다는 거고 연료 소모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연소돼서 없어지는 연료도 많다는 건데 기름이 더 많이 소모되는 만큼 늘어나는 오염 물질이 제대로 걸러진 건 맞는지 따져볼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신차들은 디젤 라인업 자체를 삭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차 판매량보다 이미 팔려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디젤차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 이런 허술한 지원 정책과 관리로 디젤차를 진짜 규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료를 찾아보는 내내 화가 났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